이런 고물차로 길막하지 말고 얼른 비켜. 스포츠카에서 내린 사내가 경차를 발로 차며 고함쳤습니다. 그 경차 안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본 할머니, 그녀의 진짜 정체는 바로 그 사내가 물류계약을 맺고 있는 성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을 들은 그 순간부터 회장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일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최 회장은 성진 로지스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오늘도 직접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대신.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봐야 제대로 된 거야. 최 회장이 핸들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에는 매니큐어 한 점 발라지지 않았어요. 국내 최대 물류기업을 일군 손치고는 너무도 소박했죠. 시장 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우리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보여.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보면 진짜는 못 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그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걱정 마. 아침 10시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경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비서실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서 혼자만 초라했던 그 경차를 떠올리며 말이에요. 벤츠며 BMW며 온갖 명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주차장에서 유독 그 경차만이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청계천을 지나 동대문으로 향하는 길. 최 회장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들으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교통 상황부터 경제 뉴스까지 하루를 시작하는 정보들이 차 안을 채웠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매출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최 회장은 볼륨을 높여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생필품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시장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녀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스며들었어요.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지곤 했습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회장은 경차를 골목 한편에 세웠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쌀쌀했지만 시장 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10여 년을 사용한 핸드백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아직도 쓸만했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요. 김치를 파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가 어때요? 좋아요, 좋아. 어젯밤에 막 들어온 거라. 한 박스만 사가세요. 최 회장은 직접 물을 골라가며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가 변동부터 고객들의 구매 패턴까지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생생한 정보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만 사니까 우리 같은 시장이 힘들어요. 배추를 파는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새벽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그래도 직접 보고 사야 제맛이지. 우리가 더 편리하게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최 회장의 말에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처럼 직접 와서 사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마워요.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은 거 골라서 사가니까 서로 도움되는 거죠. 최 회장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시장을 찾는 그 마음을 말이에요. 2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며 각종 식자재를 구매한 최 회장. 경차 뒷좌석과 트렁크가 박스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 배추, 고등어, 계란, 두부까지 온갖 신선한 재료들이었어요. 이제 직원들이 맛있는 점심 먹을 수 있겠네요. 그녀는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식자재들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네. 좁은 시장 골목길로 접어든 최 회장의 경차. 양쪽으로 늘어선 좌판들 사이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날 만한 길이었어요. 앞쪽에서 과일을 나르던 손수레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지 않다는 듯 여유롭게 기다렸어요. 손수레를 끄는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이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빵빵, 빵빵빵. 최 회장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새파란 수입 스포츠카가 바짝 붙어서 경적을 울려대고 있었어요. 선명한 파란색 페인트가 아침 햇살에 번쩍거렸습니다. 경적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빵빵빵, 빵빵빵빵. 손수레를 끄는 할아버지가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리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스포츠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빵빵빵빵. 이번엔 짧고 굵게 마치 기관총을 쏘듯 경적을 울렸어요. 할아버지가 급하게 손수레를 골목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과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굴렀어요. 최 회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골목 끝이 막다른 길이었어요. 반대편에서도 상인들이 짐을 옮기고 있어 차가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손을 흔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스포츠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땅을 힘차게 내리찍는 소리였어요. 최 회장이 백미러를 통해 내려다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번쩍거렸어요. 남자가 최 회장의 경차 뒤쪽으로 와서는 보닛을 구둣발로 걷어찼어요. 쿵! 차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야, 할머니. 남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친 음성이 좁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고물차로 길막하지 말고 얼른 비켜. 내가 바쁘다고. 최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녀는 백미러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진 턱, 오만한 눈빛, 입경리에 걸린 비웃음.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남자가 더욱 거세게 소리쳤어요. 못 들어? 귀도 어두워졌나? 그는 경차를 한 바퀴 돌더니 운전석 옆유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고인 가래침을 뱉었어요. 철퍽. 노란 침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징그러운 흔적을 남기며 말이에요. 내 차 수리비가 할머니 차값보다 비싸니까 죽은 듯이 비키라고.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김치 파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최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남자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진을 찍듯 선명하게 말이에요.
남자는 자신의 우월감에 도취된 듯 계속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예의가 없어. 젊은 사람 바쁜데 길이나 막고 시간이 돈인 줄 몰라. 그는 손목에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흔들었어요. 이 시계값만 해도 저 고물차 10대는 사겠다. 최 회장이 조용히 차를 후진시켰어요. 골목 한쪽 모퉁이에 바짝 붙어서 겨우 한 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차체가 벽에 거의 닿을 정도였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네. 남자는 승리했다는 듯 스포츠카로 돌아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우쭐함이 가득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부르릉, 부르릉. 마치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몇 번 더 시동을 걸었어요. 배기가스가 매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시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치 파는 할머니가 최 회장의 차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고, 많이 놀라셨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요? 저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과일 파는 아저씨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나이 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있을 텐데. 생선 파는 아주머니가 분개했어요. 최 회장이 창문을 내리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비열한 표정을, 노인을 우롱하는 그 태도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요. 나이 든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상인들이 입을 모아 분개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돈 좀 있다고 저래도 되는 건가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시선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경찰서에 신고라도. 김치 파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뭔가 깊은 생각이 숨어 있었어요. 경차가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백미러로 시장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상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다시 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만남을 예감하는 듯한 확신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흘 후 성진 로지스 본사 회의실. 최 회장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원래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청업체들의 매출 현황부터 품질 평가까지 두툼한 자료였어요. 이번 달 하청업체 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25개 업체의 대표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최 회장이 명단을 쭉 훑어보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실버 라이프? 예, 노인용 보조기구 제조업체입니다. 작년부터 저희와 물류계약을 맺었어요.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나?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 같은 것들이요.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이 많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어떤 사람이지? 정민호라는 분인데 30대 중반이고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꽤 적극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 알았어. 최 회장은 별다른 반응 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실버 라이프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어요. 회의 당일 오전 10시 성진 로지스 본사 대회의실에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길다란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최 회장은 회의 시작 10분 전에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화려한 액세서리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작은 시계 하나만 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대표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앉으세요. 시간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대표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회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며 마지막 참석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서둘러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교통이 너무... 남자가 변명하려다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어요. 최 회장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각진 턱, 오만한 눈빛, 그리고 그 특유의 거만한 표정.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실버 라이프 정민호 대표님이시죠? 비서실장이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빈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최 회장을 힐끗 바라봤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최 회장도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회의를 진행했어요. 각 업체별 실적 발표와 향후 계획 등이 차례대로 이어졌습니다. 정민호는 회의 도중에도 여러 번 하품을 했어요. 휴대폰을 몰래 들여다보기도 하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실버 라이프 차례입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가볍게 목을 한번 돌리더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버 라이프 대표 정민호입니다. 최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저희는 이번 분기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 지원 제품 라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정민호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0% 증가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건성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민호가 발표를 마치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아, 품질이요? 물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으로요. 검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정민호의 대답이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테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하시나요? 최 회장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건 업계 표준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나. 정민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표들도 그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회장이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뭔가 확신을 얻은 듯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표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민호도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정민호 대표님, 최 회장이 그를 불렀어요. 네. 정민호가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최 회장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호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급히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불편함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에 최 회장과 비서실장만 남았을 때 실버 라이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모든 부분을요. 사업 내역, 제품 품질, 재무 상태,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어요. 정민호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까지. 최 회장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후 최 회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민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호. 그녀가 그 이름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시장 골목에서의 그 모욕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차창에 뱉은 그 더러운 침, 할머니 차갑보다 비싸다던 그 거만한 말, 노인을 우롱하는 그 비열한 태도,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어요. 노인들의 안전을 다루는 사업을 하면서 최 회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는 정민호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시장에 그 할머니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그녀의 다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인으로서의 의무감이었습니다. 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그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최 회장의 집무실,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실버 라이프 조사 결과입니다. 최 회장이 파일을 받아 천천히 넘겨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품질 부품 사용, 부실한 품질 관리,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그리고 정민호 개인의 사치스러운 생활까지 모든 것이 최 회장의 예상대로였어요. 이 자료 확실한 거죠? 네,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에 최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실버 라이프 조사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자료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보고서의 한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에는 실버 라이프가 사용하는 부품들의 품질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휠체어 바퀴 베어링이 중국산 폐자재라고? 네, 정상적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부러질 위험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이 부실해서 무게가 실리면 파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서실장의 설명을 들을수록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불량 제품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부 보조금은 어떻게 빼돌렸다는 거지? 서류상으로는 고급 부품을 쓴다고 신고하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저가 부품을 써서 차액을 챙긴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노인분들 도우라고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런 식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내 차분해졌습니다.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우선이었거든요. 계약서 조항 중에 품질 보증 관련 내용이 있나? 네, 있습니다. 국가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공급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법무팀에 연락해서 해지 통보서를 준비하라고 해.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약처와 검찰에 제보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최 회장의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만큼 결연한 표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정민호 대표와 개인적인 상관없어? 최 회장이 단칼에 자르며 대답했어요. 설령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해도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노인분들의 안전이 걸린 일이라고. 1시간 후 성진 로지스 법무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초안 나왔습니다. 법무팀장이 최 회장에게 문서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실버 라이프의 계약 위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품질 규정 위반 및 기업 윤리 결여를 근거로 한다는 거네? 네,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최 회장이 문서를 꼼꼼히 읽어봤어요.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식약처 제보 자료입니다. 부실 부품 사용과 안전성 검증 누락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담았어요. 검찰 제보 자료는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완성될 예정이에요. 최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국 대리점 연합회에도 공문을 보내야겠어? 실버 라이프 제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즉각 회수하라고.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메모를 적으며 대답했어요. 오후 2시 성진 로지스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이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실버 라이프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발송됐어요. 식약처와 검찰에는 비리 제보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전국 대리점 연합회에는 제품 회수 지시 공문이 발송됐어요. 비서실장이 최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대리점들 반응은 어때? 놀라기는 했지만 성진그룹의 공문이니까 즉시 따르겠다고 하네요. 최 회장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 같은 시각 강남구 실버 라이프 본사. 정민호는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용 퍼터로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뭔데 그렇게 난리야? 정민호가 귀찮다는 듯 퍼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진 로지스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뭐라고?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성진 로지스는 실버 라이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거래처였거든요. 무슨 이유로? 품질 규정 위반이랑 기업 윤리 결여라고 나와 있어요. 정민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급하게 훑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숨겨왔던 모든 부정행위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식약처와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검찰? 정민호가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하겠다고.
그 순간 정민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대리점에서 갑자기 물건을 다 반품하겠다고 해요. 무슨 소리야? 성진 로지스에서 공문이 나갔나 봐요. 전국 대리점들이 동시에 연락하고 있어요. 정민호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 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라고 하네. 부산 대리점주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 성진그룹에서 공문 왔어. 당신네 제품이 불량이라고. 즉시 회수하라고.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 대표, 대구 대리점인데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저희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물건 다 반품할 테니까 돈 언제 돌려줄 거야. 정민호는 연달아 걸려오는 전화들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전국의 대리점들이 동시에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요. 비서가 또 다른 악재를 전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일정을 당기고 싶다고 하네요. 회사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정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진 로지스에서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는 며칠 전 원래 회의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히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는데 최 회장이 품질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최 회장? 정민호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왜 자신을 겨냥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급히 일어났어요. 성진 로지스에 가자.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네. 이런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자신감이 남아 있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정민호가 봉투를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말이에요. 오후 4시 정민호가 성진 로지스 본사로 향하고 있을 때 최 회장은 비서실장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가 관련 기관에 전달됐나? 네,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대리점들의 제품 회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에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정민호가 찾아올 거야. 예상하고 계셨군요. 그런 사람들은 뻔해.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할 테지. 최 회장의 목소리에 냉소가 스며들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나주지. 대신 최 회장이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성진 로지스 본사 로비. 정민호는 두툼한 봉투를 품에 안고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비서에게 여러 번 확인했지만 최 회장이 면담을 허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실버 라이프 정민호 대표님이시죠? 로비 데스크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층 회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는 아직도 돈의 힘을 믿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30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넓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동안 정민호는 성진그룹의 위용을 새삼 느꼈어요. 벽에 걸린 각종 상패들과 포상장들이 이 회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서 비서실장이 노크했어요. 회장님, 정민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한쪽에는 응접용 소파가, 다른 한쪽에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 회장이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은 정민호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세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그 경차 할머니가 바로 최 회장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최 회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기가 돌았어요. 정민호는 다리에 힘이 빠져 거의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었어요. 내가 그때 최 회장한테 그런 짓을,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차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겠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민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계약 해지권 때문에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나 싶어서. 정민호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어요. 오해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이것들도 오해인가요? 그녀가 실버 라이프의 부정행위 증거 자료들을 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중국산 폐자재 사용 내역, 부실한 품질 검사 결과,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정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더해졌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미 확인했거든요. 며칠 전에 말이에요. 정민호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장에서 자신이 보여준 그 추악한 모습을 최 회장이 다 지켜봤다는 것을요. 회장님, 그때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최 회장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변명할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분을 우롱하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주었죠. 그런 당신이 노인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한다고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정민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품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그가 두툼한 현금 봉투를 책상 위로 밀어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최 회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이번 일 좀 봐주시면. 정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퍽! 최 회장이 봉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현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요.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정민호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노인분들을 우롱하고 불량 제품으로 그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런 당신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실버 라이프와의 영구거래 금지각서입니다. 정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영구거래 금지라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최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들의 부실 제품으로 피해를 본 노인분들을 대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에요. 오늘 접수했습니다. 정민호가 서류를 받아들고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거든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왜 없겠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입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정민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최 회장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물건에 노인분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때 시장에서 보여준 당신의 진짜 모습이 바로 이거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무릎 꿇고 빌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고. 정민호는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최 회장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검찰과 식약처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받으세요. 그녀가 내선 전화를 눌렀어요. 보안팀 올라오세요. 손님을 배웅해 드려야겠습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더욱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곧 보안팀 직원 2명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이분을 건물 밖으로 모셔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정민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정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애타게 외쳤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제발, 회장님. 정민호의 목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실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을 때 비서실장이 들어와서 바닥에 흩어진 현금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정민호가 나간 후에 뭔가 연락이 있을 겁니다. 최 회장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떤 연락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아마 은행들도 움직일 거고 대리점들의 반품도 가속화될 거예요. 실버 라이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민호가 정말로 뉘우치느냐에 달려 있겠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같은 시각 성진 로지스 건물 밖. 정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기운도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릎을 꿇고 빌었던 자신의 모습도 말이에요.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이었어요. 정민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정민호입니다. 정 대표님, 대출금 상환 일정을 앞당겨야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민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몰려와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과의 면담이 있었던 그날부터 일주일. 정민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첫째 날 검찰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둘째 날 은행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겠습니다. 분할 상환은 안 되나요? 회사 신용 등급이 급락해서 불가능합니다. 셋째 날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급여를 제때 못 받을 것 같아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넷째 날 임대료 연체 통보서가 날아왔습니다. 3개월치 밀린 임대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정민호의 개인 계좌가 동결되었어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섯째 날 실버 라이프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자산을 모두 압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곱째 날 정민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정민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사기 및 탈세 혐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민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변호사요? 변호사 비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수갑이 차가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정민호가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성공을 상징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복도에서 마지막 남은 비서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미안해. 밀린 급여는 됐어요, 사장님. 몸 조심하세요.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한 달 후 서울 구치소. 정민호는 좁은 독방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찾아와 말했어요.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얼마나요? 실형 2년에 벌금 5억입니다. 정민호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5억이라. 어디서 구하라고. 미납 씨 노역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노역이요?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벌금을 갚는 거예요. 국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5억이면 5천일이네요. 14년 가까이. 정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집행유예 신청은 기각됐고 즉시 수감됩니다. 2해가 지났습니다. 출소하는 날 정민호에게는 단돈 몇만 원의 출소금만 남아 있었어요.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구치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정민호. 그는 결국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서울역 주변은 그와 같은 신세의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노숙자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고 무료 급식소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시는군요. 급식소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시죠? 표정 보면 알아요. 아직 적응 못한 얼굴이야.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면 돼. 1시부터 밥 나눠줘. 시계를 보니
오후 12시 반이었어요. 이미 20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민호도 맨 뒤에 섰어요.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에 선 할머니가 정민호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힘들지. 할머니의 말에 정민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이 배어 있었지만 불평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다들 사연이 있어. 할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요. 이 할머니는 아들이 사기당해서 집까지 날렸고 저기 저 아저씨는 공장이 문 닫아서 일자리를 잃었어. 정민호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젊은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급식 시간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국밥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 정민호에게 국밥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정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할아버지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12월의 서울은 춥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디서 잘 건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찜질방이라도. 돈 있어? 정민호가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출소금에서 지하철비를 빼니 2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찜질방은 하룻밤에 10,000원이야. 아껴 써야 해. 그럼 어디서? 여기 근처에 임시 숙소가 있어. 무료로 재워줘. 할아버지가 길을 알려줬어요. 대신 새벽 6시에는 나와야 해. 정민호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에 2층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은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급 호텔에서 잤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야 하다니. 내가 정말 그때 그런 짓을 했나? 시장에서 최 회장에게 했던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온갖 모욕을 주었던 그 순간들이 말이에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 그때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새벽 5시 정민호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정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감기 걸린 것 같아. 요즘 날씨가 추워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정민호는 자신의 얇은 담요를 벗어서 할아버지에게 덮어줬습니다. 고마워, 젊은이.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뼈를 애듯 차였어요. 정민호는 옷깃을 여미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길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새벽 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정민호가 다가가서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저도 일이 필요해요. 정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쪽 골목을 맡아볼래? 폐지가 많이 나와. 정민호가 처음으로 폐지를 주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정민호는 폐지한 아름을 안고 할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고생했어, 젊은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팔면 얼마나 받아요? 이 정도면 3,000원 정도 될 거야. 3,000원. 예전에는 커피 한 잔 값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의 정민호에게는 귀중한 돈이었어요. 반반씩 나눠 가져.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다 가지세요. 젊은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럴 수는 없지. 이게 예의야. 할머니가 1,500원을 정민호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정민호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낡은 장갑을 꺼내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끼고 해. 손이 트면 아파. 이건 할머니 거잖아요. 나는 여벌이 있어. 젊은 사람이 기운 내야지. 정민호가 장갑을 받아들었어요. 낡고 해진 장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내가 그때 정민호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을 우롱했다니 말이에요. 젊은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할머니의 말이 정민호의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요. 진짜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출소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민호는 폐지 줍는 일에도 익숙해지고 서울역 주변 노숙인들과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이날 오전 평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정민호는 무거운 수레를 밀어드리고 혼자 하기 힘든 곳은 대신 해드렸어요. 젊은이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 박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도움받는 게 더 많은걸요. 정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 세 사람은 시장 안쪽 할머니네 국밥으로 향했습니다. 단골이 된 지 오래였어요. 사장님, 국밥 3개 주세요. 박 할아버지가 주문하셨어요. 식당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남성이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테이블 앞에 모셔드렸습니다. 정민호가 무심코 휠체어를 바라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휠체어의 디자인과 색깔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분명히 실버 라이프에서 제조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상태는 끔찍했어요. 왼쪽 바퀴가 심하게 흔들리고 팔걸이가 느슨해져서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등받이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또 이상해진 것 같은데. 남성이 휠체어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그냥 써.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앉아 계셨거든요. 어머니, 위험해요. 새 거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아니야. 돈 아까워. 어머니가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정민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 불량한 휠체어가 바로 자신이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비용을 아끼려고 중국산 폐자재를 썼던 것,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출고했던 것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기요. 네. 남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혹시 그 휠체어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런 제품을 다뤘던 적이 있어서요.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부 보조금으로 샀어요. 실버 라이프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그 순간 정민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혹시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좀 넘었나?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해져요. 남성이 설명했습니다. 바퀴도 삐걱거리고 손잡이도 흔들리고 정민호는 더 이상 듣기 어려웠어요. 1년밖에 안 된 휠체어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일이었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정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남성이 다시 물었어요. 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휠체어 제가 만든 거예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실버 라이프 전 대표 정민호입니다.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남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버 라이프라고. 그 사기업체? 네. 죄송합니다. 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에 할머니께서 고생하셨을 텐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젊은이가 뭐가 미안해? 할머니, 이 사람이 불량품을 만들어서 아들이 화를 내려고 하자 할머니가 말을 막으셨어요. 아들아, 그만해. 어머니, 봐라. 저 젊은이 얼굴을. 할머니가 정민호를 자세히 바라보셨어요.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정말 미안해하고 있잖아. 정민호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만 생각하고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일어서렴 젊은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야.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할머니 휠체어 고쳐드릴게요. 아니, 새 거로 바꿔드릴게요. 젊은이, 네가 무슨 돈이 있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없어도 방법을 찾겠어요. 반드시.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후 정민호는 박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성진그룹에 가봐야겠어요. 왜? 용서를 구하러요. 그리고 정민호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요. 성진그룹에서 너를 받아줄 것 같아?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정민호는 그날 오후 성진 로지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그가 고급 빌딩 로비에 서니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지만 꼭 뵈어야 해서 예약 없이는 만나뵐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민호는 로비 한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그를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비서실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민호를 알아본 그가 다가왔어요. 정민호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정민호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회장님께 사죄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10분 후 비서실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보자고 하십니다. 정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예전과 달리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죄하러 온 거였으니까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이 책상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민호가 의자에 앉으려다가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서세요. 아니요. 이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정민호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시장에서 회장님께 모욕을 드린 것도 죄송하고 불량 제품으로 노인분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최 회장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회장님이 하신 게 맞았어요. 저 같은 인간은 벌을 받아야 했어요. 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했는지. 최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다는 걸 알아요. 대신 정민호가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세요. 일할 기회요? 아무 일이든 상관없어요. 청소든 배달이든 뭐든 하겠어요. 최 회장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합니까? 제가 저지른 죄를 갚고 싶어요. 그리고 회장님처럼 진짜로 노인분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휠체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봤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요. 최 회장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분들을 직접 도우면서 제 죄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최 회장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인사팀장 좀 올려보내주세요. 회장님? 정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류창고에서 배송 일할 수 있겠어요? 네, 물론이에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급여는 최저임금.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한 번이라도 예전 모습을 보이면 즉시 해고해요. 네,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오자 최 회장이 말했어요. 물류창고 일용직으로 채용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민호는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기회를 주다니 말이에요. 내일 새벽 4시에 강서구 물류창고로 출근하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변했는지 두고 보겠어요. 정민호는 성진 로지스를 나오면서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진짜 사람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서울역으로 돌아가서 박 할아버지와 김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이야? 성진그룹에서 일하게 됐다고? 네, 물류창고에서요. 잘 됐구나, 젊은이. 박 할아버지가 기뻐해 주셨어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잠을 설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이 너무 기대됐거든요. 드디어 자신의 죄를 갚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새벽 4시 성진 로지스 강서 물류창고. 정민호는 한 달 전 첫 출근 날의 설렘을 잊지 못했어요. 드디어 진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정민호 맞지? 예전에 사장질했던? 첫날부터 현장 관리자들이
그를 알아봤어요. 맞습니다. 정민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사장님이 여기서 막일하네. 세상 참 바뀌었다. 관리자들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사장님, 오늘부터 화장실 청소 담당이야. 어때, 할 수 있겠어? 네, 하겠습니다. 정민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처음 화장실 청소를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변기와 바닥이 더러웠고 냄새도 지독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정민호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하네. 관리자들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금방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끝나면 창고 바닥 닦기, 그 다음은 쓰레기 정리까지 묵묵히 해냈어요. 야, 정민호. 너 진짜 달라졌네. 한 주일이 지나자 관리자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하역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새벽 5시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떼러 오기 시작했어요. 정민호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무시했던 분들이었거든요. 이거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정민호가 어르신 한 분께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도와주니까 든든하네.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셨습니다. 정민호는 가장 무거운 짐들을 자진해서 날랐어요. 쌀 포대부터 각종 식자재까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정민호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동료 직원이 걱정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더 열심히 해야죠. 정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정민호는 진짜 노동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배송 업무를 맡게 됐어요. 이 구역을 담당해. 시장 쪽이니까 잘 알 거야. 관리자가 동대문 시장 구역을 맡겼습니다. 정민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첫 배송지는 그날도 동대문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시장에 도착한 정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어요. 성진 로지스에서 왔습니다. 김치 파는 할머니 가게 앞에서 정민호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젊은이. 그때 그 사람? 한 달 전 최 회장을 모욕했던 바로 그 시장 골목이었고 바로 그 할머니셨습니다. 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젊은이가 뭔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그때 이 골목에서 제가 차를 타고 와서 한 할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게...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보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민호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일어서렴, 젊은이. 할머니,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뉘우치는 거야.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정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제가 할머니 짐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젊은이. 일하러 온 거잖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민호가 간청했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고 정민호는 무거운 김치통들을 할머니 집까지 직접 배달해 드렸어요. 회사에서는 시장까지만 배달하면 되는 거였지만 정민호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젊은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의 말씀이 정민호의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이후 정민호의 배송구역에서는 특별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진 로지스 배송기사가 정말 친절하대. 짐도 끝까지 날라다 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별히 잘 챙겨준다던데. 한편 성진 로지스 본사에서는 정민호에 대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민호 근무 태도 어때요? 최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장실 청소부터 하역 작업까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묵묵히 해내고 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송 업무는 고객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정민호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최 회장이 한 고객의 의견을 읽어봤어요. 젊은 배송기사가 정말 정중하고 친절해요. 무거운 짐도 끝까지 나르고 말씀도 존댓말로 정성스럽게 해주시고 흥미롭네요.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특히 고객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알겠습니다. 한 달이 흘렀을 때 정민호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돈이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첫 월급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민호는 그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서울역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에게 10만 원을 드렸어요. 이게 뭐야? 그동안 도움받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젊은이가 뭔 소리야. 이건 네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할아버지께서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정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박 할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민호는 남은 돈으로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버 라이프 제품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주말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무료로 수리해드리거나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고 싶어서요. 공짜로요? 네, 제가 그 회사 사장이었는데 불량품을 만들어서 죄송한 마음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공짜라는 말을 쉽게 믿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품을 사서 고쳐드리고 새 제품으로 바꿔드리기도 했어요. 정말 공짜네? 네, 대신 제가 사가드리고 싶었어요. 한 달에 두세 분씩이었지만 정민호는 꾸준히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정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 회장이 보낸 모니터링 요원이었습니다. 정민호가 주말마다 뭘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어떤 일을 하던가요? 자신의 월급으로 부품을 사서 실버 라이프 제품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정말로? 네, 지금까지 15분 정도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 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호는 임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면 하나와 우유 하나를 샀어요. 월급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자신은 최대한 아껴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민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구나. 정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돈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속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 오늘도 수고했어. 임시 숙소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네, 할아버지도 고생하셨어요.
정민호도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따뜻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보자. 정민호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에 들었어요.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정민호에게는 그런 기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민호는 성진 로지스 물류창고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이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어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참고 나왔습니다. 정민호는 정말 달라졌어. 동료들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처음엔 예전 사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갈까 싶었는데 진짜 열심히 하네. 현장 관리자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괴롭히려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배송 업무에서는 고객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비서실장이 최 회장에게 보고서를 건넸어요. 정민호 담당 구역이 전체 1위네요.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젊은 배송기사분이 정말 친절해요. 무거운 짐도 끝까지 날라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도 정중하게 들어주시고. 최 회장이 계속 읽어나갔어요.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면 대신 장보기도 해주시고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하신다네요. 비서실장의 말에 최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까지? 네,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최 회장은 서류를 덮고 생각에 잠겼어요. 더 자세한 조사를 해봅시다. 한 주일 후 더 구체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정민호가 주말마다 하는 일을 상세히 조사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실버 라이프 제품 피해자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분은 휠체어를 새 것으로 바꿔드렸고 이분은 지팡이를 고급형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최 회장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정민호가 노인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정성스럽게 제품을 설명해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분이나 도움을 받았나요? 약 50분 정도 됩니다. 50분이나? 최 회장이 놀랐어요. 네,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찾아뵙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의 편지도 있습니다. 최 회장이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정민호라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사과하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정말 공짜로 새 휠체어를 갖다 주셨어요. 게다가 사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젊은이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편지를 다 읽은 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민호를 제대로 만나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언제 부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그래서 정민호는 갑작스럽게 본사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정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혹시 뭔가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됐습니다. 30층 회장실. 들어오세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이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최 회장도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민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일만 했나요? 최 회장의 질문에 정민호는 당황했어요. 혹시 자신의 주말 활동을 알고 계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정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주말에는 제가 예전에 피해를 드린 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요? 사과드리고 불편하신 제품들을 새 것으로 바꿔드리고 있어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은 제 월급으로요. 그럼 당신은 뭘로 생활합니까? 나머지로도 충분해요. 예전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생활이에요. 정민호의 대답에 최 회장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하나요? 제 죗값을 치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정민호가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하시면 제 마음도 편해져요. 최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옥상으로 가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당신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겠네요. 최 회장이 말했어요. 네. 그럴 거예요. 당신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이제 믿겠습니다. 정민호가 깜짝 놀라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요. 회장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최 회장이 정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해요. 당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룹에서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해요. 참사랑 케어라는 이름으로요. 정민호가 귀를 기울였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기술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정민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만큼 이 일에 진심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최 회장의 말에 정민호는 감격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장이 아닌 기술팀장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노인분들과 만나면서 진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정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게 정말 저한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왜요? 사장 자리는 제게 독이었어요. 권력과 돈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최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수락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급여는 지금보다 3배, 하지만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정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한때는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당한 모욕 때문에요.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정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회장님, 당신이 그걸 증명해 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정민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믿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호는 서울역의 박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젊은이? 새 직장을 얻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어요. 정말이야?
잘 됐구나. 이제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 젊은이 정말 잘 됐네. 김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모든 게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진짜 사람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정민호도 눈물이 났어요. 그는 드디어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노인분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과거의 죄를 갚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민호의 가슴은 벅찼어요.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참사랑 케어 기술 팀장이 된 지 석 달. 정민호의 하루는 현장에서 시작되고 현장에서 끝났어요. 매일 아침 7시 그는 경찰을 몰고 서울 곳곳의 노인 복지관과 요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어르신들을 만나 불편사항을 듣고 진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그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이 손잡이가 너무 딱딱해서 손목이 아파요. 팔순이 넘은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어떤 재질이 좋으실까요? 정민호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게 좋겠어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민호는 하루에 10분 이상의 어르신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비용만 계산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현장 조사 어떠셨어요?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온 정민호에게 동료 연구원이 물었어요. 오늘도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안전장치 부분에서요. 정민호가 가득 찬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휠체어가 갑자기 멈출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그럼 완충장치를 더 보강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야간에 보행기 사용할 때 LED 조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민호의 아이디어는 모두 현장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진짜 사용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들이죠.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정민호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설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는 휠체어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도 한 발짝 더 나아갔네. 그가 중얼거리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민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월급이 올랐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은 돈은 모두 노인분들을 위해 쓰고 있었거든요. 정민호 씨? 편의점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물류창고에서 함께 일했던 이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때? 새 직장 적응 잘해? 네, 정말 좋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정민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만족감이 스며 있었어요. 그래, 잘 됐네. 창고 애들이 다 그러더라. 정민호는 진짜 달라졌다고. 고맙습니다. 근데 밤늦게 뭐 하다 왔어? 연구 작업이요. 노인분들을 위한 새 제품 개발하고 있어서요. 이 과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집에 돌아온 정민호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화려함에 현혹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계실 어르신들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만들 제품을 사용하게 될 분들 말이에요. 내일은 강북 복지관에 가봐야겠다. 정민호가 일정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팀장님 나왔어요. 연구원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민호가 달려와서 새로 만든 휠체어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제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손잡이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부드럽고 따뜻했고 바퀴에는 완충 장치가 추가되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안전장치가 강화되어 급정거 시 사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연구원들도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았거든요. 테스트해 봐야죠.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당연히 현장에서요. 다음 날 정민호는 시제품을 들고 노인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 만든 휠체어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새 거라고? 그런데 얼마나 해?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무료로 써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할아버지가 새 휠체어에 앉으셨어요. 그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청 편하네. 정말요? 응, 손잡이도 부드럽고 앉는 것도 푹신해. 그리고 움직일 때 덜컹거리지도 않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이곳저곳 몰고 다니시며 테스트해 보셨어요. 브레이크도 한번 써보세요. 정민호가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예전 휠체어처럼 갑자기 멈추지 않고 부드럽게 정지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다르네. 몸이 앞으로 안 넘어가. 주위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좋은데?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번갈아 테스트해 보신 결과 모든 분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젊은이, 이거 언제 나와? 최대한 빨리 출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비싸겠지?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기존 제품들보다 저렴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정민호의 대답에 어르신들이 놀라셨어요. 성능은 좋은데 가격은 싸다고? 네,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있나? 복지관을 나오는 길에 정민호의 가슴은 벅찼어요.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주 성진 그룹 임원회의. 참사랑 케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정민호 팀장이 개발한 첫 번째 시제품이 현장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사용자 만족도 98점, 안전성 평가 A등급, 내구성 테스트도 기존 제품 대비 300% 향상되었습니다. 가격은 기존 시중 제품들의 60% 수준으로 책정 가능합니다. 최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능은 더 좋으면서 가격은 더 저렴하다고? 네, 정민호 팀장이 원가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불필요한 장식이나 브랜드 마케팅 비용을 모두 없애고 정말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했거든요.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과 연구실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과로하지 않나 걱정되네요. 본인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요. 비서실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하네요. 최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달라졌군요.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최 회장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녀는 정민호의 변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시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오만한 남자가 지금은 노인분들을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다니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인정해줄 때가 됐나? 최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참사랑 케어 신제품 출시 일정을 앞당겨 주세요. 네. 얼마나요? 한 달 후로요. 그리고 최 회장이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출시 행사를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하죠. 시장에서요? 네, 그곳에서 해야 의미가 있어요. 비서실장은 최 회장의 진위를 알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였죠. 한편 연구실에서는 정민호가 여전히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팀장님, 집에 가세요.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더요. 이 부분만 마무리하면. 정민호는 지팡이 손잡이 부분을 계속 수정하고 있었어요. 어제 만난 할머니가 손이 미끄러진다고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이렇게 홈을 파면 그립이 더 좋아질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설계도를 수정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민호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내일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 그는 설계도를 정리하며 웃었어요. 진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정민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이 준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어. 정민호의 다짐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그 다짐이 결실을 맺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사랑 케어 신제품 출시일. 정민호는 새벽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좋은 제품으로 돌아가는 날이었거든요. 네, 떨리네요. 정민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전 10시 동대문 전통시장. 평소와 달리 시장 한쪽에 큰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사랑 케어 신제품 출시 및 무료 체험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정민호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새로 개발한 휠체어, 지팡이, 보행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제품에는 무료 체험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구경하러 왔어요. 새로 나온 휠체어래요. 체험해 볼 수 있대요. 공짜로? 네, 마음에 들면 나중에 사시면 되고요. 김치 파는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정민호를 알아보신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머, 젊은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이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네가?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네, 이제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정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11시 본격적인 체험 행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로 오신 건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시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새 지팡이 한번 써보세요. 정민호가 새로 개발한 지팡이를 건드렸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특수 소재를 사용해서 미끄럽지 않고 높이도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품이었어요. 이거 뭐가 다르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손에 딱 맞아.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LED 조명도 달려 있어서 밤에도 안전하세요. 정민호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야간 조명까지? 세상에,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 제가 만들었는데 할아버지 같은 분들 말씀 듣고 개발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민호를 자세히 보셨어요. 젊은이가 이런 걸 생각해냈다고? 기특하네. 오후 1시쯤 예상치 못한 분이 오셨어요.
6개월 전 식당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불량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분이죠. 아들과 함께 오신 할머니가 정민호를 알아보셨어요. 그때 그 젊은이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정민호가 달려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좋은 휠체어를 공짜로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어. 정말 잘 오셨어요.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정민호가 새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체형과 불편사항을 고려해서 설계한 제품이었어요. 할머니가 새 휠체어에 앉으시자 눈이 커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완전히 다르네. 예전 휠체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등받이는 할머니 등 곡선에 맞춰져 있었고 쿠션도 푹신했어요. 아들아, 이거 봐. 흔들리지도 않고 부드러워. 할머니가 휠체어를 직접 움직여 보셨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안전하게 잘 돼. 아들도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좋네요. 얼마예요? 기존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해요.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정민호가 가격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품질이라고요? 네, 저희 목표가 모든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할머니가 정민호의 손을 잡으셨어요. 젊은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가 더 죄송하고 고마운걸요. 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후 3시 갑자기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최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저분이.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최 회장이 천막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호는 한 할아버지의 보행기를 조절해드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설명해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조절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고마워, 젊은이. 이런 걸 누가 생각해냈을까? 할아버지들 말씀 들으면서 만든 거예요. 최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몇 년 전 시장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무릎을 꿇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니 말이에요. 회장님, 누군가 최 회장을 알아보고 소리쳤어요. 시장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정민호도 그제서야 최 회장이 온 걸 알았어요.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어떻습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해 하세요. 최 회장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천막 안은 체험하러 온 어르신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으로 새 제품들을 사용해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최 회장이 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정말 좋아요. 이런 좋은 걸 이렇게 저렴하게 파다니. 젊은이가 정성스럽게 만든 거네요. 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최 회장이 정민호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최 회장이 정민호를 따로 불렀어요. 잠깐 얘기 좀 하죠. 두 사람은 시장 한쪽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몇 년 전 그 사건이 있었던 골목이었어요. 여기가. 정민호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네, 바로 여기죠.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에요.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민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갚았어요. 아니에요. 평생 갚아야 할 빚이에요. 최 회장이 정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행사 보니까 확신이 서네요. 당신이 정말로 달라졌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서 배웠어요. 최 회장의 말에 정민호가 놀랐어요. 진정한 정의가 뭔지 말이에요. 회장님,
저는 처음에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최 회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정한 정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더라고요. 정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이 그걸 보여줬어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이건 뭐죠? 선물이에요. 최 회장이 골목 입구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 차예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민호이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제가? 네, 이 차가 당신의 품격이고 당신의 훈장이에요. 최 회장이 열쇠를 정민호 손에 쥐어줬습니다. 화려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이런 소박한 차를 타면서 어르신들을 계속 도와주세요. 정민호가 열쇠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소중히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최 회장이 봉투 하나를 더 건넸어요. 참사랑 케어 정식 사원 발령장이에요. 이제 임시직이 아닌 정식 팀장이에요. 정말요? 당신만큼 이 일에 진심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두 사람은 골목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을 통해 진짜 의미 있는 일이 뭔지 배웠거든요. 최 회장이 시계를 봤어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첫 운전 조심히 하세요.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저요? 혼자 가세요. 저는 운전기사가 데리러 와요. 최 회장이 웃었어요. 그 차는 이제 당신 거예요. 어르신들 만나러 다니실 때 타세요. 정민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정민호는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처음 운전해보는 차였지만 왠지 친숙했어요. 시장을 천천히 빠져나가며 그는 백미러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진 곳,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 곳이었어요. 경차가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민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이제 그는 진짜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의 죄를 갚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며칠 후 참사랑 케어의 제품들이 전국적으로 출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혁신적인 노인용 보조기구,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최고급이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민호에게 가장 소중한 건 언론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가 편하게 다녀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건네주시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였어요. 1년 후 정민호는 여전히 경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경차 안에서 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정민호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정민호는 이제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취해 다른 사람을 우롱하던 그가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최 회장이 말했듯이 진정한 정의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수보다 더 큰 힘은 용서와 기회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다시 일어설 기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을 행동으로 갚아나가는 것이죠. 정민호가 경찰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처럼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민호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최 회장처럼 따뜻한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사연을 제일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